안녕하세요. 명신보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험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입을 안 한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든 실비보험에 큰 변화가 몰려오고 있는데, 특히 1, 2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오늘 내용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실비보험이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 강제로 해지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3년 전후로 가입하신 분들은 미래의 병원비 부담이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1, 2세대 실비보험을 재매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논란 자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몇 년 뒤 병원에서 의료비 청구서를 받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5세대 실비보험의 변화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책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한 보험 주제는 단연 5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재가입 시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몇 년 뒤에 자동으로 재가입되어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평생 보장받는 보험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고 보장 내용이 대폭 축소될 수 있으며 심지어 계약 자체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실비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뉘어져 있고 각 세대마다 보장 내용과 재가입 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곧 출시될 5세대 실비보험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실비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부를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보험으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를 실비에서 대신 보상해주니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세대별로 실비보험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이것은 정말 귀하고 너무 좋은 보험입니다. 통원 시 자기 부담금이 5,000원 또는 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보상해줍니다.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조건 변경 없이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정말 귀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세대 실비보험은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자기 부담금은 선택 기준으로 급여 비급여 10% 공제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이후에 보상해주는 실비로 판매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완전히 나뉜다는 점입니다.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1세대와 마찬가지로 조건 변경 없이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15년 뒤에는 강제로 새로운 실비보험으로 전환됩니다. 같은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 15년 뒤에 강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고 계셨다면 변경 시기가 다가왔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3세대 실비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보험인데요. 선택형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20%였습니다. 이때부터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가 따로 분리되었으며 해당 항목들은 자기 부담금이 30% 공제로 적용되었습니다.
재가입 주기는 15년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2021년 7월부터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후 보상됩니다.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재가입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비가 실제로 재가입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7월에는 2021년 7월에 가입한 4세대 실비보험의 첫 재가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큰 혼란과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가입 주기가 다가오면 실비보험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즉 5년 후나 15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의 실비보험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인 5세대 실비보험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경증으로 완전히 나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급여 보장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든 MRI든 비급여 치료라고 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 90%, 80%, 70%를 보장해 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증 질환의 경우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등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 부담금이 30%라서 70%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에서 사라졌던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가 이번에는 500만원 자기부담금 한도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이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증 질환의 경우 감기나 복통 같은 일반적인 진료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통원과 입원 모두 포함해서 자기 부담금이 50%나 올라가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50%만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상 한도 또한 연간 1,000만원, 통원 일당 20만원, 입원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한도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이전에는 미용과 성형 같은 내용들만 있었는데 여기에 신의료기술과 일부 비급여,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내용들이 미지급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증 치료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경증에 대해서는 한도도 축소하고 자기 부담금도 늘리고 미지급되는 항목들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세대 실비보험과 5세대 실비보험을 비교했을 때 급여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비급여 부분이 5세대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중증에 대해서는 한도나 자기 부담금은 변동이 없지만 4세대에서 빠져 있던 비급여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가 생겨서 이 부분은 오히려 좋아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증에 대해서가 문제입니다. 한도도 1,000만원으로 통원 일당 20만원, 입원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자기 부담금도 50%로 늘어나게 되며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이 경증에 해당될 텐데 자기 부담금이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되고 일부 항목들이 보험금 미지급되다 보니 점점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존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4세대 실비 가입자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실비보험을 최대한 잘 유지하면서 다가오는 재가입 시기에 맞게 5세대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2013년 4월 1일부터 가입하신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크게 없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가입 시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와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신 재가입 주기가 없는 2세대 분들은 지금 이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고 자기 부담금 또한 현저히 낮거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실비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보험 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 못할 수준의 보험료라면 전환하시는 것이 맞고, 가능하면 5세대보다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4세대 실비보험도 충분히 보험료가 저렴하고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도 지금 조건보다는 높아지겠지만 5세대만큼은 아니니까 4세대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무조건 기존 실비보험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2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 또한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비보험이 판매 종료되기 이전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이 없다면 4세대든 5세대든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별로다, 실비보험은 실패한 보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만큼 실비보험은 정말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보험회사들이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을 재매입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합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보상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 및 신규 실비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의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법을 바꿔서 정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내용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계약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전환 자체를 아무리 합의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이런 정책이나 신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비급여 분쟁 조정 기준에 대한 부분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급여의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분쟁 조정 기준은 치료 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5세대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1세대부터 4세대 실비보험 모두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분쟁이 많다 보니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보험회사와 고객들 간의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5세대 실비보험은 부담스러운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줄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하여 보험료 체계를 잡아가는데 힘쓴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보장 내용 축소라든지 보험금 미지급되는 항목들, 줄어드는 한도 같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봤을 때에는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5세대 실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셨나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금방 다가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그냥 가입하고 끝내고 싶지만, 이번 실비보험에 대한 정책은 내가 어떤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 자체가 올해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듯이 조만간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내가 몇 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어떤 보장 내용인지,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보험료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설명과 현재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